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제도 나빠지고 일상생활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좋겠는데 지난주와 어제 코로나19의 효과가 큰 백신이 나왔다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갖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두 제품이 뭐가 다른지도 궁금하고 혹시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이제 파이자에서 코로나19 네. 백신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백신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들도 생기고 이후에 네. 다른 말들이 좀 나와서 뭐 나중에 짚어보고 화이자 백신 뭐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 발표가 되면서 네. 아마 전 세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백신은 우리가 메신저 RNA라고 좀 어려운 용어인데 네. 이 메신저 RNA 백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고요. 그리고 보통 2번을 접종합니다. 3주 간격으로. 예. 그래서 접종하게 되면 몸 안에서 이제 이 메신저 RNA가 결국 항원을 만들고 그 항원을 통해서 이제 중화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럼 이 중화 항체가 우리가 면역 원성을 나타내면서 예방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총 한 43,000명 대상으로 이 백신을 접종한 군하고 그리고 백신이 아닌 위약을 접종한 군으로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어서 예. 효과와 안정성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는데 이 삼상 연구가 사실은 상용화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단계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보고된 중간 결과가 보고된 건데 총 94명 정도가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예방 효능이 한 90% 이상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보통 우리 독감 백신이 한 40에서 60%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 수치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죠. 예. 일단 뭐 여기까지는 뭐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맞으면 좀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얼핏 네. 이제 보도를 봐도 뭐 이걸 네네. 옮기는데 뭐 영하 70도 뭐 이런 데도 옮겨야 되고 뭐 비행기로 나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맞을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되던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백신이 상용화되는 부분에 또 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효과와 안정성도 있지만 이게 보관인가 이제 유통이 네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화이자 백신이 한 영하 75도 동안 6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특별한 수소 액화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독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백신 접종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사실 이런 부분들에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신 보관하는 냉장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화이자 백신은 5일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꼭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일선 병원에서 영하 75도를 맞춰가지고 그거를 옮겨다가 환자한테 접종한다는 게 이거는 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화이자 그 공동대표라는 분 이렇게 발표해놓고 본인 주식 팔았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더 믿음이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모더나에서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을 또 만들어서 이제 임상 결과가 괜찮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이 모더나 백신은 어떤가요? 예, 상당히 이 모더나 백신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백신 중에 하나인데, 이 모더나 백신은 영하 한 20도에서 한 6개월 보관 가능하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백신 중에서 냉장 보관해야 되는 2에서 8도로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경우는 한 30일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상용화하는 데는 이 모더나 백신이 상당히 이제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이 모더나 백신은 더구나 이제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에서 지난 9월에 이제 일상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연구소에서 사실은 연구 설계도 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했던 연구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세에서 55세뿐만이 아니라 그 연령이 높은 층에 대한 연구 대상자들도 포함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한 40% 이상이 연령층이 고령층을 포함해서 진행한 연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또 의미가 있고, 그리고 95명 감염자 중에서 한 90명이 이제 위약 접종군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한 11명이 중증으로 악화가 됐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백신 접종했던 군에서는 발생 수도 5명밖에 안 생겼지만 이 5명도 증상이 아주 경증으로 중증도 악화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모더나 백신이 고위험군에서도 효능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보관이라든지 유통에도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어쨌든 둘 다 뭐 이제 그 예방 효과는 90% 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혹시 그러면 이걸 맞고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백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효능이나 효과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부작용이 없는 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건강한 분들이 접종을 해야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두 연구 다 일상 연구가 보고가 됐는데, 그 연구상에서는 약간 우리 일반적인 백신 접종하면 나타나는 피로감이라든지 근육통, 그다음에 저쪽 부위에 통증이 있는 정도가 경미하게 나타나는 정도, 이 정도 외에는 아주 이제 접종을 중단해야 되는 중대한 이상 반응은 아직은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주 연구가 급하게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WHO하고 FDA, 미국 FDA에서는 예, 예. 보통 예방 접종하고 나면 한 최소한 2개월 정도의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예. 이 정도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상을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부작용도 없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2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 채 안 지났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죠? 지금은 거의 11월 중순 정도 되면 끝나기 때문에 아마 11월 말쯤 되면 이 두 백신은 아마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아마 그런 데이터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5,000원,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급하면 맞을 수 있는 가격인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에 서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 걸려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영국에서 뭐 4,900원 정도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요게 조금 지금 이렇게 곧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중대한 이상 반응이 한번 나와서 다시 재평가해서 별 문제 없다라고, 연관성 없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연구 결과도 추가로 결과나 확인이 되면은 평가할 수 있지만, 가격대는 일반적인 우리가 백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 3만 원 정도대, 또 5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가격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다른 나라에서 어디든지 빨리 만들어져가지고 전 세계인이 맞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는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면은 또 더 맞기도 용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개발 많이 한다 했는데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나라도 지금 현재 일상 임상이 승인돼서 진행되고 있는 게 한 2개 백신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임상 들어가기 전에 전 임상 단계라고 있는데, 그게 한 2개 백신이 됐고 지금 아마 일상 임상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대상자 등록이 조금 느려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구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정부에서도 좀 도와주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저희도 한 3상 연구가 진입이 되기 할 것 같은데 거의 한 6개월 정도가 조금 늦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3상까지 다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뭐 변이가 벌써 한 14종 정도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변이가 돼서 또 백약이 무효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 독감도 사실은 항원 변이 때문에 매년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부분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현재로는 지금 나온 백신들이 결국 지금 유행하고 있는 환자군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상자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추후에 계속 그런 부분들에
결과들을 모니터링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제 백신은 일단 예방 효과고 예전에 왜 신종플루가 막 엄청나게 퍼졌는데 약이 나오고 금방 끝났다 아닙니까? 그렇죠. 치료제는 뭐 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때는 신종플루는 그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때 백신도 같이 이제 도움이 돼서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사실 결국은 백신하고 치료제가 같이 개발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대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이 꼭 필요하고요. 네. 근데 종식되기 전에 감염된 분들 같은 경우 중증으로 진행이 됐다가 사망하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전이라도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치명률을 낮출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치료제도 개발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셀트리온하고 녹십자에서 아마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셀트리온에서 아마 항체 치료제가 지금 임상 시험이 일상이 끝난 상태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바이러스를 4, 5일 내로 이렇게 3회라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서 아마 3상 연구를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외국에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혈장 치료제 들어보셨죠? 예. 예. 그래서 녹십자에서 아마 지금 만들어서 서울 아산병원하고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서 지금 승인이 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혈장 치료제는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의 혈액을 확보해서 그렇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조금 개발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를 마스크를 쓰고 매일 뭐 방역하다 보니까 백신 소식만 들으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요. 근데 그거 해봐야 뭐 내년 말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죠? 네, 내년까지도 지금은 조금 이런 생활들을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마스크 쓰는 생활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